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성학 프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천궁도를 읽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점성학에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이 표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호로스코프라고 하는데요. 원래 호로는 시간을 의미하고 스코프는 도표를 의미하므로 원뜻은 시간의 도표입니다. 한자어로 번역한 명칭은 천궁도입니다. 하늘의 12궁을 도표로 나타냈다고 하여 천궁도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출생 차트 혹은 네이털 차트라고도 합니다. 점성학 해석에 사용되는 정보는 이 표 하나에 다 집약돼 있고 이것을 읽을 줄 아는 것이 점성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왜 12궁에 별자리 기호가 붙는지를 한번 볼까요? 지구에서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의 좌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별자리입니다. 별자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행성들은 이동을 하죠. 그래서 행성이 어디 있고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보려면 별자리 좌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천궁도를 올려놓으면 각 별자리를 기준으로 행성들의 위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천궁도의 가장 바깥쪽 띠를 주목해 보세요. 이 띠는 12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각각에는 그 근방에 별자리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가령 쌍둥이 자리 쪽을 향하는 곳에는 쌍둥이 자리 기호가 붙고 개자리 쪽을 향하는 곳에는 개자리 기호가 붙습니다. 이렇게 12부분으로 나누어 가장 가까운 별자리와 1대1 대응시킨 것을 12궁 혹은 12사인이라 부릅니다. 각 사인은 30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30도, 총 360도가 되죠. 원래 이 띠는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한 바퀴 도는 궤적 즉 황도대입니다. 이 띠를 따라서 1년 12개월이 구분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의 24절기입니다. 궁이라는 용어에는 태양이 머무는 궁궐이라는 신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쪽의 12부분으로 구분된 공간을 볼까요? 여기에는 1에서 12까지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이 하루 동안 이동하는 방위를 1에서 12까지의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12하우스라고 합니다. 사인과 하우스를 시계바늘로 비유하자면 바깥쪽 사인은 1년에 한 바퀴 도는 바늘이라면 안쪽 하우스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바늘입니다. 첫 번째 하우스가 시작하는 지점은 태양이 지평선으로 떠오르는 지점으로서 상승점 혹은 어센던트라고 합니다. 그 지점을 보면 AS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0번째 하우스가 시작하는 지점은 정오경인데 하늘의 중간이라는 의미에서 중천점이라고 합니다. 그 지점을 보면 MC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디엄 코어의 약자입니다. 7번째 하우스가 시작하는 지점은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지점으로서 하강점 혹은 디센던트라고 합니다. 그 지점을 보면 DS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디센던트 약자입니다. 4번째 하우스가 시작하는 지점은 대략 자정경인데 하늘의 가장 낮은 지점이라는 의미에서 천저점이라고 합니다. 그 지점을 보면 IC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에멈 코어의 약자입니다. 이제 바퀴의 축에 해당하는 둥근 영역에 주목해 주세요. 그 안에는 특정 행성들을 연결하는 줄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두 행성들이 어떤 도형을 이루는지를 알려줍니다. 두 행성이 삼각형을 이룰 경우 두 행성의 관계는 삼각 혹은 트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두 행성이 사각형을 이룰 경우 두 행성의 관계는 사각 혹은 스퀘어라고 부릅니다. 두 행성이 육각형을 이룰 경우 두 행성의 관계는 육각 혹은 섹스타일이라 부릅니다. 두 행성이 대각선일 경우에는 두 행성의 관계는 충 혹은 어퍼짓이라고 부릅니다. 두 행성이 서로 붙어 있을 경우 두 행성의 관계는 합 혹은 컨정션이라고 부릅니다. 두 행성이 이루는 기하학적 형태를 어스펙트라고 합니다. 어스펙트는 두 행성의 관계를 암시합니다. 이렇게 행성들이 기하학적 형태를 이루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기하학적 형태에서 실체의 성질을 파악하는 고대 철학적 전통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천궁도를 구성하는 세 개의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이 그림은 천궁도의 내용을 표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행성별로 어느 사인에 들어가 있는지, 어느 하우스에 들어가 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표시돼 있죠. 그 다음 어스펙트 차트는 행성 사이의 매트릭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을 제거하니까 삼각형 모양이 되네요. 이렇게 표시된 표를 읽으려면 행성, 사인, 어스펙트 기호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점성학의 알파벳이니까 꼭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호들을 알아보는 요령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양자리 기호는 양의 뿔이라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양의 그림은 지금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황소자리 기호 역시 황소의 뿔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이를 의미하는 로마자를 닮았네요. 개자리는 개의 양쪽 집게를 형상화한 것 같습니다. 사자자리 기호는 사자의 갈기 모양이고요. 처녀자리 기호는 처녀가 들고 있는 보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칭자리 기호는 천칭을 연상시키죠. 전갈자리 기호는 전갈의 독침을 그린 것이고요. 궁수자리 기호는 켄타우루스의 화살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염소자리 기호는 좀 난해한데요. 원래 이 그림에서 유래한 거예요. 반은 염소이지만 물고기에 꼬리가 달렸어요. 고대 신화 속의 염소 이야기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호에서 물고기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억하면 금방 떠오를 거예요. 물병자리 기호에서는 물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연상됩니다. 물고기자리 기호에서는 물고기가 전혀 연상되지 않는데 두 개의 강을 수로로 연결한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두 개의 수직선은 물고기가 사는 유프레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고 가운데 수평선은 두 강을 연결한 수로이죠. 다음 행성 기호들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행성 기호들은 일종의 상형 문자로서 의미를 지닌 도형들을 조합한 것인데요. 동그라미, 십자가 그리고 반원에는 각기 의미들이 있답니다. 동그라미는 영혼, 십자가는 물질, 그리고 반원은 영혼과 물질을 중재하는 푸시케라고 하죠. 그래서 영혼 안에 점을 찍은 기호는 태양이고 푸시케, 영혼, 물질을 차례대로 쓰면 수성, 영혼이 위, 물질이 아래 있으면 금성, 영혼이 아래, 물질이 위에 있으면 화성, 푸시케가 위에, 물질이 아래 있으면 목성, 물질이 위에, 푸시케가 아래 있으면 토성 기호가 됩니다. 달 기호는 누가 봐도 달이죠. 천왕성 기호는 두 개의 초승달을 형상화했다고도 하는데 태양과 화성 기호를 합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왕성 기호는 십자가가 반원을 뚫은 형상으로서 푸시케가 물질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바다의 신 넵튠의 삼지창이라고도 합니다. 명왕성 기호는 영혼, 푸시케, 물질 순서로 조합된 것이죠. 물질을 넘어선 가장 높은 차원의 단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소들을 분석해서 이해하면 행성 기호들을 한눈에 구별하고 읽고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어스펙트 기호들을 살펴볼게요. 어스펙트 기호는 매우 직관적인데요. 삼각은 삼각형으로 표시하고 사각은 사각형으로 표시합니다. 육각은 눈송이 모양이고요. 충은 행성끼리 서로 마주보는 모습, 합은 두 행성이 하나가 된 모습이에요. 어스펙트는 두 행성 사이의 거리로도 표현하는데요. 행성 간의 거리는 곧 각도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태양과 목성은 사각입니다. 도수를 보면 태양은 쌍둥이 14도이고 목성은 처녀 14도입니다. 두 행성 사이의 거리를 재면 90도가 되지요. 그래서 사각은 두 행성 간의 거리가 90도입니다. 삼각은 두 행성 간의 거리가 120도입니다. 육각은 두 행성 간의 거리가 60도입니다. 충은 두 행성 간의 거리가 180도이고 합은 두 행성 간의 거리가 0도로서 거의 같은 도수에 머물러 있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행성 간의 거리가 멀다 가깝다를 따지지 않고 특정 도형을 이루는 각도를 엄격하게 따지는 이유가 궁금할 거예요. 이 그림은 케플러가 표현한 우주의 구조입니다. 우주는 특정 기하학적 도형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을 플라톤의 입체라고도 합니다. 이런 도형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주파수의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공명 현상으로 와인잔이 깨지는 현상은 주파수 모양이 정확히 일치할 때 발생하죠. 비유를 하자면 특정 도형을 이룬다는 것은 주파수가 일치한다는 것이죠. 각도가 모자르거나 넘어가면 도형을 이루지 못하므로 어스펙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정확히 일치하는 각도가 안 됐더라도 어느 정도의 오차 이내라면 어스펙트를 이뤘다고 말을 합니다. 행성들은 끊임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확한 어스펙트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허용하는 오차 범위를 오브라고 부릅니다. 이상 천궁도를 읽는 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영어 알파벳 처음 배우는 것처럼 번거롭지만 한번 익혀두면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